메트로놀스 열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 안기숙 씨의 유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부시역 지역에 있던 우길 승천기 벽화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가 친서민 선거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찾기 어려운 출입국 기록에 대해 국경 세관 보호국이 요령을 소개했습니다. 뉴저지 새 교사평가제가 학권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메트로놀스 열차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고 안기숙 씨의 유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어제 1차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열차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12월 미국으로 건너와 간호사로 일하며 꿈을 키워온 고 안기숙 씨. 병원 동료들은 고인이 된 안 씨가 아기 환자들을 유난히 예뻐하고 가슴 따뜻한 간호사였다고 말합니다. 뉴욕에서는 퇴근길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안 씨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고인의 미국 내 취업 에이전트인 퍼펙트 초이스 측에서 유가족의 항공료와 뉴욕 체재비를 부담하겠다고 알려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사관은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의원이 안 씨의 유가족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도 오는 4일 저녁이나 5일 오전 도착 예정인 유가족과 협의해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해서 저희 한 간호사분을 잃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면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협회 차원으로 기금도 도네이션 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1차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NTSB는 블랙박스 분석 결과 열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30마일의 커브길 구간을 82마일로 달렸다고 밝혀 사고 열차 기관사에 과속에 따른 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he preliminary information, and let me emphasize this is preliminary information, from the event recorders shows that the train was traveling at approximately 82 miles per hour as it went into a 30-mile-an-hour curve. NTSB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기관사와 엔지니어 등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사고 차량은 다른 곳으로 옮겨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브루클린의 우길 승천기 대형 벽화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등 한인 사회의 거센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초 재개발 중인 브루클린 부시윅 지역 벽면에 등장해 한인 사회 공분을 일으켰던 우길 승천기 대형 벽화. 이후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등 한인 사회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끝에 결국 지난주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벽화를 주도한 지역 예술가 단체 부시윅 콜렉티브는 아티스트가 벽화를 그릴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벽화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벽화 철거를 위해 그동안 뉴욕시 의원과 부시윅 콜렉티브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던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전 세계가 우길 승천기 문제를 인류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길 바랬습니다. 그거를 그냥 계속 사용한다는 거는 그 깃발 아래서 그 피해당한 많은 사람과 죽어간 모든 사람과 또 이런 모든 국가들한테 이거는 전혀 예의가 아니고 이거는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주 첫 번째 줄에 사과를 한다. 그런 편지가 왔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솔러스가 그렸던 문제의 벽화 위에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지네드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벽화를 작업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당선자가 선거 공약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제와 사법, 공교육에 있어 개혁을 실현하고 있는 드블라지오 당선자의 부유층 세금 인상에 이어 친서민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당선자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의 유급 병가 의무화 조례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시간당 최저 $10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시정부 계약업체뿐만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젝트 참여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의 이 같은 계획은 부유층 소득 세율 인상과 더불어 수입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한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식당, 바, 호텔 등 비즈니스 연합체인 호스피탈리티 연맹의 로버트 북맨 이사는 인건비 부담은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당선자 측은 유급병가와 생활임금 확대로 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 기록 I-94의 종이 발급이 중단되면서 온라인에서 직접 프린트해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이 온라인에서 I-94를 찾는 요령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I-94를 찾을 때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경세관보호국은 이 경우 대부분이 입력 과정에 실수라며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성과 이름을 여권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중간에 대시나 미스터 등 직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권의 우측 상단에 있는 여권 번호가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현재 국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국적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나라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권상의 비자와 동일한 비자를 입력해야 하며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했을 때는 WT, WB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도 확인이 안 될 때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미국 입국일과 최초 미국 입국일 모두를 입력해보고 그래도 I-94를 찾을 수 없다면 각 로컬 사무실을 찾아 직원의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만간 한국 항공기 내에서도 이착륙 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의 이 같은 조치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유럽도 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만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어제 여객기의 이착륙 때도 승객의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이달 안에 만들어 내년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 연방항공청의 이 같은 결정 이후 국내 항공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항공사가 국토부에서 전자장비 사용 승인을 받고 자체 매뉴얼을 고치는 등 절차를 밟으면 몇 개월 안에 승객이 기내에서 전자장비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착륙 중에는 기기를 좌석 주머니 등에 넣어 고정시켜야 하고 비행 모드로 바꿔야 하며 기내 전화 통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이착륙 시 기내 전자기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고도 10,000피트 이상으로 운항할 때만 전자기기 사용이 허용됐었습니다. 7번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운행 스케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7번 전철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선로 보수 작업 등으로 스케줄이 변경이 잦아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익스프레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7번 플러싱 방향 전철이 어제부터 오는 13일까지 평일 오전 10시 15분에서 오후 3시 사이 퀸즈보로 플라자부터 급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차하던 역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우드사이드 61스트릿역과 정션 블로바드역, 윌렛츠 포인트역을 제외한 역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정차하지 않는 역에서 하차를 원할 경우에는 우드사이드 61스트릿역과 정션 블로바드역, 윌렛츠 포인트역에서 맨해튼 타임스퀘어 방향 7번 전철로 갈아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려면 맨해튼 타임스퀘어 방향 전철을 타고 우드사이드 61스트릿역과 정션 블로바드역, 윌렛츠 포인트역으로 이동해 전철을 이용하면 됩니다. 또 해당 기간 우드사이드 61스트릿역과 정션 블로바드 역에서는 플러싱과 맨해튼 방향 전철 모두 맨해튼 방향 플랫폼에서 타야 합니다. 뉴욕시경의 단속이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특히 연말을 맞아 강도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구걸 행위를 집중 단속해 비난을 샀습니다. 뉴욕포스트 어제 날짜 보도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지난달 11일에서 24일까지 전철에서 구걸 행위를 집중 단속해 71명을 체포하고 37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구걸 행위로 43센트를 받은 사람도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걸이 승객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때론 공격적이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철의 강도와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 구걸 행위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도 전철 안 소매치기가 먼저 단속 대상이 돼야 하고 노숙자 단속은 마지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걸 행위 단속으로 다른 범죄 예방에 소홀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구걸 행위는 지상에서는 합법적이지만 전철에서는 불법입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에 따르면 전철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는 지난 한 해 13% 급증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철역이나 전철에서 구걸 행위와 마약 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400건이 넘으며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헌어 수거함들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몰리면서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옷을 팔아 영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국이 길거리에 설치된 불법 헌어 수거함 단속에 나섭니다. 퀸즈 크로니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청소국은 최근 커뮤니티 보드 7과의 모임에서 불법 헌어 수거함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국은 시정부 소유지나 사이드워크에 설치된 헌어 수거함은 불법이라며 불법 수거함이 발견되면 소유주에게 경고 편지가 발송되고 30일 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철거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헌어 수거함이 늘어나면서 홈리스들이 몰려 잠을 자거나 치워지지 않은 옷들이 넘치는 등 지저분해져 주민들의 불평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가구나 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국은 또 수거함이 모두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실제로는 옷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어 수거함 소유주들은 이리저리 수거함을 옮기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30일이 다 될 무렵이 돼서야 수거함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보드 7은 30일 경고 기간이 너무 길다며 경고 기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소국도 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새 교사 평가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교육 혁신 역점 사업인데요. 하지만 이 새 교사 평가제가 학군 재정에는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추진한 교육개혁법에 따라 올해부터 뉴저지 500여 학군은 연 3회 이상 교사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평가제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맡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4단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4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은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이 주정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새로운 교사 평가제를 실행하는데 수만 달러의 추가 지출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부 뉴저지에 있는 리치우드와 페올론 타운은 새 교사 평가제 운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했고 평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교육 비용 등으로 각각 4만 달러와 3만 3천 달러씩이 들었습니다. 일부 타운의 경우에는 지출이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학군의 경제적 부담이 늘면서 최근 오션 카운티에 있는 한 학군은 크리스티 주지사를 상대로 새 교사 평가제를 운영하면서 드는 관련 비용을 부담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